자, 마지막 주제. 네. 이게 조금 험난한 주제인데 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인데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아마 전국 이슈는 아니어서 별로 네. 관심도 없으신 분들도 전국 이슈는 아닌데 전국에 대체적으로 그렇죠. 특히나 지방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축소판이긴 하지만 아마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강주 사실은 이제 건설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에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경제 성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정가의 보도로 이용을 해서 그렇죠. 건설 경기를 죽일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건설 경기가 아파트 쪽으로 간단 말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강주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아파트가 남아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급률이 높았는데 드디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미분양 사태. 광주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렇죠. 네, 한 10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고금리와 고환율로 부동산 경기가 급하락을 했는데 사실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금리도 있고 또 수요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인구죠, 인구. 근데 이 주택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예. 그냥 오늘 가서 사거나 내일 사도 되는데 그렇죠. 부동산은 아파트를 짓는다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지주택도 마찬가지고 예. 국가에서도 집을 짓는다 하면은 계획을 짜고 신청을 하고 짓고 분양까지 예. 짧게는 한 5년에서 많게 10년이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스타트 할 때는 부동산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예. 5년 10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예. 직격탄을 맞는 거죠. 예. 광주가 최근에 1년에 인구가 7,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씩 줄어드는데 예. 주택이 2030년까지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2030년까지 광주가 인구는 10만 명이 주는데 네. 주택은 10만 가구가 늘어나도록 계획이 서 있어요. 현재 지금 10개 지구에 중앙공원부터 시작해서 민간공원 그렇죠. 아파트 시작해서 예. 산정지구 있죠. 예. 신가지구 있죠. 광청등 재개발했죠. 이번에 챔피언시티 있죠. 이런 데만 하더라도 기본이 막 5천 가구씩 들어서는데 그것도 대부분 이제 중대형 평수 위주로 가거든요. 그럼 광주가 인구는 주는데 가구 수는 최근에 또 늘고 있어요. 네. 1, 2인 가구는 네. 계속 늘고 있고 예. 전체 인구는 줄고 있고 예. 근데 집은 집은 계속해서 1년에 10,000가구씩 늘어난다. 예. 그러면 결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새로 짓는 집이 그 지주택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아니 광주가 어떤 도시인데 뭐 기본이 국민평형대 기준에서 적게는 7억 예. 많게는 막 10억씩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1년에 뭐 10,000가구 이상씩 분양이 쏟아지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강주 중상층이 그것을 다 커버를 못하는 거 있죠. 못하죠. 생각을 해보시오. 1년에 10,000가구다. 그러면 딱 잡아서 이게 이제 7억씩만 한다 해도 예, 예.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걸 광주의 경제 자, 규모가 감당할 수 그러다 없거든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챔피언스 시티라고 합니다. 예. 지금 그 예전에 그 전남 일신방직 그 터에다가 현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고 그 주위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자 그거 물 건너갔죠. 지금 뭐 손때는 지금 건설자들이 좀 생겼다는 거 이제 아니겠습니까? 제우건설이 일차로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넓은 땅으로 해갖고 3,000세대를 갖다가 지을 만큼한 여력이 없다. 아 여력이 없다.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겠다. 그 사업권을 포기한 거네요. 예, 사업권 자체를 갖다 포기해버린 거죠. 시공권을 포기한 거죠. 네. 그런데 작년에 이미 신가지구가 한 5,000세대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거기는 DL에서 했는데 예. 거기도 총 사업비가 한 1조 한 2, 3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도 다 철거를 하고 예. 시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아예 시공사가 DLC가 내용증명 보내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의 이제 재개발이나 이거 재건축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은 또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조합비를 내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자기가 한 3억 정도만 내고 이게 좀 올라가서 살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매덕 받아서 팔려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건설계 약화되고 건설 회사들도 그 건설하기 위한 시공 능력이 있지만 자본도 부족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특이하지만은 먼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중도금도 내고 먼저 자금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선 분양 그렇죠. 예. 후 준공 체계한데 근데 지금 경기도 하락되고 자금도 여력도 없다 보니까 이제 지주택 조합이 됐던 뭐 일반 아파트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모일 수가 없죠. 1조 3천억 정도를 돈이 모여야지 짓는데 지주사들한테 회원들한테 조합원들한테는 계속해서 분담금만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조합원들은 뭐냐면은
더 고급 아파트를 하이를 엔드로 해서 팔려 나가니까 뭐 수영장도 짓고 뭣도 짓고 하니까 결국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살 사람은 없고 그게- 시공사는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고. 또 지주택의 그또 큰 문제죠 그런 것. 그렇죠. 예. 근데도 성과급부터 해서 보통 주택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을 뭐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또 그거 지출되더라고. 하면은 뭐 저기 조합장 하면 언제나 감옥을 그렇죠. 가더라고. 이자만 해도 하루에 몇 억씩 이자가 예, 분하거든요. 예, 사업은. 예, 예. 지주택 큰일 났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분양 사업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불경기 상황에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분양했을 때 그 가격이 갈 것인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에 있는 주택보다는 비싸게 분양해야지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으로 있는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도 높은 분양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분양도 안 되고 그렇게 분양됐을 때 또 오르겠다고 하는 또 오를지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뭐 옛날에는 몇 대 몇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1대 몇, 0점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다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분양 가격이 이게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먼저 산정돼야 되는데 그거다 관계없이 이것은 분양이 너무너무 잘 될 거야. 그리고 금액을 이렇게 올려놔야만 우리가 잘 지었다라고 광고도 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올려야지 옆에가 평당 3천만 원 하는데 우리가 2천만 원으로 하면 우리 것이 더 분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관에서도 분양할 수 있는 금액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만큼 되고 다른 데가 이렇게 갖고 잘 나갈 때 분양이 됐으니까 그 금액보다 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10% 15% 더 붙여가지고 분양 가격을 해도 될 거야. 사업 될 거야. 그러면 광주 뭐 건설기가 살고 하니까 세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지방에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다. 결국 합리적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럼요. 예.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공원 아파트 분양할 때 꼼꼼히 분양 가격을 보면 잘 안 읽어지는데 확대를 해가지고 예. 그 건축비라든가 산정하고 땅값 이런 것들 다 표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몇 개 아파트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첫째는 건설사가 그 전에 경기 좋을 때는 한 채당 순이익이 1억씩 이상 받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경기가 좀 안 좋으면은 1억 벌 거를 그냥 난 한 1,000만 원만 이익만 보고 네.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1억을 벌어본 사람은 절대 1억 밑으로는 더 떨어뜨려서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올리면 올리면 올렸지. 네. 그래서 얼마나 웃긴 게 있냐면 광주의 모 공원 아파트를 제가 봤는데 네. 건축 자재비가 예. 쉽게 얘기하면 이 아파트 브랜드는 지역 브랜드로서 전국적인 인정 낮은데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급 브랜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땅값 차이 빼고 예. 건축 자재만 놓고 봤을 때 고급 브랜드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 건축비가 훨씬 높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그러는데 예. 총 전체로 따지면은 이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훨씬 비싸요. 예. 매덕 비싼데 예. 그런데 여기가 아주 변화된 걸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건축비가 한 평당 한 700 정도 되는데 예, 예. 나중에 살짝 올려. 왜? 야 너무 싸가지고 싸구려로 보인다. 싸구려 보일 것 같으니까 가격을 예. 올려버려요. 예. 그럼 완전히 여기서 그 시민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그러죠. 우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땅값이 뭐 몇십만 원도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건설회사가 사실은 좀 적정 수익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누가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 과도한 뭐 이익 뭐 하니까 공공 기여해야 된다 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버는데 그래 요즘 국가 경제도 어려우니까 한 5천만 원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5천만 원 내놓고 내가 5천만 원만 가져갈게 그게 아니라 5천만 원 내라고 하니까 1억 5천을 5천을 올려버려요. 아, 그러니까. 올려갖고 예, 예. 그래도 5천 가져가고 나머지 다 가져갈게. 또 5천 원 또 경비로 빼버려요. 예. 예, 이런 경우가 있어서
뭐 모두 회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어려울 때는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건설 회사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승인을 해주는 행정관청에서도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분양가를 갖다가 실제적으로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고 아 있어요. 예, 어.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안 하네. 문제는 뭐냐면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갖다가 했을 때 금액을 갖다가 할 거냐 문제가 생기면 그 뭐 시민들 의견이 이러니까 낮춰라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 그래요? 어떻게 건설업체가 돈을 많이 벌면 광주시도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네. 이익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는 사람만 피해를 갖다가 당하는 구조. 이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면 결국은 사는 사람들이 아 이거 손해인데 또 사봤더니 그렇게 프리미엄도 많이 안 붙더라. 그 경기도 침체되더라.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이 생기면 건설업체들이 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반복되는 자, 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가 조금 끊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강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자, 지역 대한민국이 살려면 결국은 서로 그렇죠. 상생하고 공존하고 공존하고 그런 부분이 그럼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아무 말 대잔치 했는데 편집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 예, 아닙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추석 네, 되십시오. 행복한 네, 감사합니다. 추석 되십시오. 예.